안녕하세요. 책골라주의 조쌤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날은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이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생생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구 멸망, 작은 것들의 역습입니다. 벌써 제목이 끌리는데요.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핵, 바이러스, 탄소 등으로 인해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드시는 분들, 특히 이런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또 저 같은 문과 출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멸망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싶은 분이 있다면 참고 자료로 추천드립니다. 추천 이유 3가지입니다. 첫째, 이 책은 밸런스가 아주 좋아요. 과학적 서술과 문학적 스토리텔링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대중성과 전문성 사이에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저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이 책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둘째, 질문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이 책처럼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스타일의 책이 정말 좋거든요. 셋째, 시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 이래로 지구 멸망 스토리는 늘 있었지만 요즘만큼 핵, 바이러스, 탄소의 오남용에 대해 위험성이 강조되는 시대는 없잖아요. 저는 이 책이 유익한 상식을 제공하는 아주 시기적절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김추령, 김경태님 두 분이신데 전문적인 작가들이 아니라 과학을 가르치시는 학교 쌤들이에요. 이런 쌤들에게 배운 학생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안타까운 점은 저자들이 일반 교사고 출판사도 메이저급이 아니라서 그런지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그에 비해 평가가 너무나 없습니다. 이런 일반인들이 쓴 좋은 책들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책의 구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챕터에 여러 개의 질문 대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기는 어렵고요. 대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고 인상 깊었던 질문들 몇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책을 사거나 빌려서 읽어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이 책은 크게 3장, 즉 핵, 바이러스, 탄소 순서로 한 장씩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1장의 첫 부분을 읽으면서 이 책에 완전히 몰입되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소설 형식으로 스토리텔링 해주기 때문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후쿠시마에 대한 신문 기사나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흥미진진하면서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했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이 돋보였어요. 일본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당시 목숨을 희생하며 사고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이어서 아톰, 엑스맨, 고질라, 아이언맨 등 대중문화의 예시를 들면서 핵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쉽게 설명해 주어서 참 좋았습니다. 2장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해 나와요. 천연두, 독감 등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들이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1918년에 조선에서 어떠한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물론 1910년대는 일제강점기 무단통치 시대라는 건 아실 텐데요. 1918년 무오년에 조선에 무려 13만 명의 사망자를 낸 독감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유용한 상식도 많이 알게 됐어요. 특히 박쥐의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정말 신선했습니다. 117쪽에 보면 박쥐는 포유류 중에서도 두 번째로 큰 집단이에요. 전 세계에 천여 종이 있고 집단으로 서식한다는 점에서 야생조류 못지않게 다양한 바이러스를 보유한 자연 숙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있었는데 정말 유익했습니다. 질문을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대답은 여러분이 직접 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닭의 독감이 사람에게 옮을 수 있나요? 박쥐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한가요? 마스크를 잘 쓰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나요? 신종독감 바이러스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바이러스 챕터의 뒷부분에는 서울 독감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너무 실감이 나서 마치 뉴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탄소에 관해 나오는데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극심하게 높아져서 위기를 맞은 어느 행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기 위해 생리현상까지 통제하는 법이 제정됩니다. 방귀와 트림 등 생체가스를 포집하지 않고 대기에 방출하면 벌금에 처해지고 누적되면
징역까지 받는 어이없는 법이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반대 촛불 집회와 시위까지 발생합니다. 도대체 이 행성은 어디일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제 인류에게는 지구의 평균 기온 2도씨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도씨만 올라가도 기상이변, 사막화, 홍수, 대기근, 동식물 멸종 등 온갖 재앙이 닥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투발루 섬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 핵, 바이러스, 탄소의 무서운 역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들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지구의 동적 평형에 기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욕심을 부리면서 균형을 깨뜨렸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반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세대에는 반격에 불과하지만 곧 대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후세들에게 공존을 물려줄지 공멸을 물려줄지 고민하게 만드는 좋은 책입니다. 자, 오늘도 이 책을 한 권 선물해드리는 책 나눠줘를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제는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인상 깊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이 책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내면의 깊이를 더해줄 철학 에세이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